문제 볼게요. 2-18페이지고요. 자, 날짜의 연도와 월을 이용하여 코드를 표시하시오. 월이 1에서 3이면 월이 1에서 3이라는 건 먼스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를 놓고, 먼스 함수는 월을 구하는 함수죠. 날짜를 놓고 그 날짜가 1에서 3이라는 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지금 작은 쪽으로 비교하고 있으니까 3, 6, 여기는 7에서 9니까 9. 자, 3보다 작거나 같으면 1, 2면 1에서 3이면 하는 거는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 이걸 조건으로 해서 Q1. 조건식 3이면 Q1. 다시 한번 비교할 때는 날짜가 6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해주면 4에서 6이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거는 Q2. 그 다음 7에서 9라는 건 9보다 작거나 같으면 Q3. 나머지는 해보면 되겠네요. 그죠? 10에서 12까지는 나머지. 9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아니면 나머지는 10에서 12는 Q4. 그렇게 요 문자를 정해주고요. 자, 이거를 날짜의 연도 두 글자와 함께 표시. 그래서 날짜의 연도 두 글자하고 줄표하고, 그 다음 요거는요, if 함수를 이용해서 달라지는 거죠. if 함수를 이용해서 Q1에서 Q4까지를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요거 하나 연결, 그 다음 요거 연결, 이거. 그렇게 날짜를 쭉 이어서 표현을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이거는 또 연도의 두 글자인데, 연도를 이어 함수 안에 날짜가 오면 연도가 나올 텐데, 그 연도의 두 글자만, 오른쪽 두 글자만 가져야 되겠네요. 이어의 날짜 하면 2010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라이트 오른쪽 두 글자 이렇게 해주면 10 나오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어와 라이트를 이용해서 10을 구하고, 그 다음 Q1은 if3를 이용해서 조건 비교, 요 조건 비교 참일대의 값, 조건 비교 참일대, 조건 비교 참일대, 한 번 더 조건 비교하거나 true를 적고 참일대 요 값으로 그렇게 이어주면 되고. 그래서 10을 구할 때 지금 이어 함수와 라이트를 쓰고요. Q1을 구할 때 ifs와 먼스 함수를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구할 건지 생각 하나하나씩, 다음에 요거 따로따로 떼서 연결 시켜주면 되겠죠. 자, 일단 다시 10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날짜의 연도값을 구해서 그 연도값의 오른쪽 두 글자. 그래서 연도값을 구해서 연도값의 오른쪽 두 글자. 자, 일단 그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요 날짜가 있고, 자, 오늘은 중간에 엔터를 쳐가면서 결과물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날짜 셀, 이어 함수가 원하는 인수는 날짜. 그래서 날짜 셀을 딱 넣고 엔터 치면 2010이라는 값을 가져왔는데, 이 2010에서 뒤에 두 글자, 오른쪽에서부터 두 글자니까 이거를 첫 번째 인수로 넣어서 라이트 2 해주면 요게 10이라는 거죠. 이어의 결과는 2010이 되고, 요 2010에서 오른쪽 두 글자니까 뒤에 있는 10을 추출을 했어요. 자, 그리고는 그 뒤에 줄표가 필요하니까 다운표 안에 요 하이픈을 넣고 엔터 치면 여기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결과 엔터 쳐서 결과를 안 봤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걸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오늘 한번 그냥 이렇게 결과물을 볼게요. 그래서 앞에 결과물 10과 연결시켜서 하이픈을 다운표로 해주면 여기까지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또 한 번 더 연결시켜서 Q1에서 Q4까지 나오도록 ifs. 자, 함수가 ifs면
조건식 참일대의 값, 조건식 참일대의 값. 중첩해서 if를 2번, 3번 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조건식을 하면 되는데 그 조건의 내용이 1월에서 월이 1월에서 3월이면 그러면 월을 구하는 함수 먼스 함수 먼스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를 넣으면 되죠. 먼스 함수의 날짜 그러면 갈로 닫아주고요. 자, 이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쉼표 찍고요. 참일대 Q1 조건식 그 조건에 대해서 참일대의 값. 자, 밑에 인수 힌트도 보시면 로지컬 테스트 1번, value if true 1번, 또 다시 바로 로지컬 테스트 2번 해서 인수가 여러 개가 쭉 이어지는 형태다 하는 겁니다. 먼스 함수 계속 필요하니까 요만큼만 자, 복사할게요. 자, 먼스 함수 다시 써서 이 값이 이번에는 4에서 6이면 이라는 거는 6보다 작거나 같으면 작은 쪽 기준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작은 것부터 그러면 3 다음에 4에서 6까지면 6보다 작거나 같다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Q2 다시 또 먼스 함수 작거나 같다 9 그럼 Q3 그 다음 마지막에는 다시 뭐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냥 true라고 해주면 돼요. 이제 마지막 거는 나머지는 다 true니까 12보다 작거나 같다 하셔도 되고 그냥 true라고 적고 Q4 이렇게 하셔도 관계없고 자, 함수가 여러 번 들어간 거 아니니까 자, 그냥 마지막 갈로는 ifs의 갈로는 하나만 닫히면 되죠. 조건식 참일대, 조건식 참일대의 값, 조건식 참일대의 값, 나머지 모두 이쪽으로. 자,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 내용이 3월이니까 Q1이 나왔고요. 밑으로 복사해보면 4월은 Q2가 나왔고 6월도 Q2가 나왔고 그래서 월에 따라서 맞게 나오고 있죠. 지금 사용한 주소는 날짜 하나밖에 사용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상대 참조 그대로 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4번 볼게요. 확통과 미적을 이용하여 기하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확통과 미적 데이터를 볼까요? 확통과 미적의 평균을 이용해서 기하의 평균을 계산하라 되네요. 요거 확통과 미적 이용해서 밑에 내용을 보면 자, 조건은 확통이 85점 이상이면서 미적이 65점 이상인 요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하 자리의 평균을 계산하라 그런 거죠. 조건 두 개가 있고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계산은 기하 필드에 함수는 평균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 the average 함수를 쓰고요. 조건은 이 자리에 표현하라고 했네요. 이 자리에 확통 크거나 같다 85 이렇게 고급 필드의 조건처럼 이렇게 쓰는 거죠. 미적 크거나 같다 65 이거이면서 이거니까 같은 줄의 조건을 표현해야 되죠. 이 조건 만족하거나 이 조건이면 행을 바꿔서 표현하고 고급 필터의 조건 쓰는 방식이고요. 자, 이 영역 안에 그 조건을 입력하고 그다음 기하의 평균 값은 숫자 D 점을 표시하시오. 자, 그러니까 D 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한 뒤에 점자를 붙이라는 거니까 연결연산자의 점자 뒤에 요거 빠뜨리지 말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건 준비돼 있고 첫 번째 인수 데이터 다 넣으면 되죠. 두 번째 인수는 계산할 필드 기하 필드 정보 넣고 그다음 조건 범위 그렇게 D average씩 쓰면 되겠네요. 자, 조건 자리에 확통과 미적에 대한 필드명을 복사해 놓고요. 확통, 미적 복사해 놓고 조건 내용으로 크거나 같다 85 같은 행에 미적은 크거나 같다 65 같은 행에 적으셔야 되죠. 그래야지 이거이면서 이것도 만족하는 둘 다 만족하는 것이 되고요. 자, 기하의 평균은 D average. 첫 번째 인수는 그냥 필드명 포함해서 D가 들어간 함수는 실기할 때는 고민 없이 그냥 필드명을 다 세 개의 인수에 다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필드명 넣어서 이걸 하면 계산할 자리가 요 기하 필드다. 기하 필드라고 필드명을 선택하시면 되고, 다음 조건은 이 필드에 대해서 이 조건, 이 필드에 대해서 이 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갈로 닫으면 점수가 나올 거고 그 뒤에 연결연산자 점자까지 붙여주고요. 자, 5번 배출량의 순위를 구한 후 등급을 표시하시오. 순위 등급은 순위가 1에서 2일 경우 상, 3에서 4는 중, 5에서 6은 하로 표시하고 그 외에는 공배. 순위는 몇 개가 있는지 볼게요. 범위를 설정해 보면 밑에 개수가 8까지 있네요. 8개까지 있어요. 자, 8개가 있고 자, 추즈와 랭크가 있으면 자, 1일 때 상, 2도 상, 3일 때 중 이렇게 하나씩 대응하는 것이 추주잖아요. 그렇죠? 추주는 하나를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5도, 6도, 그다음 7, 8까지 하나씩 다 대응을 해서 상중하, 그다음 이거는 공백 이렇게 표현을 다 하면 추주 랭크만으로 가능하죠. 추주 랭크로 끝날 수 있는데 자, 추주 함수가 언제 에러가 생기는가 하면 다 표현을 안 했을 때, 덜 했을 때 자, 지금 첫 번째 인수로 오는 랭크의 결과가 8까지 있는데 덜 했을 때 추주에 에러가 생기고요. 자, 이럴 때는 여기까지 마지막 것만 덜 표현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추즈 랭크 함수에서 1에서 6번째 끝까지만 대응을 시키고 나머지는 대응을 안 시키면 요 두 가지 상황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에러 발생했을 땐 다운표로 표시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은 8개밖에 없지만 만약에 랭크의 결과가 한 100개쯤 있다. 100개쯤 있으면 자, 7등부터 100등까지는 다 일일이 다운표 계속하기 번거롭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뒤의 경우는 오류를 발생시켜서 오류 처리하는 거예요. 항상 if error의 인수는 여기 수식이 오고 이 수식에 오류 있을 때 적혀질 값을 적는 거죠. 오류 있을 때 적혀질 값을 적는데 이 수식 자리에 자, 추즈가 오는 문제 유형들이 있죠. 그러면 추즈의 유형은 뒤에 상황을 안 적어버리면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뭐 했습니까? find 같은 거 왔었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find의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글자를 찾으라 하는데 D라는 글자를 찾으라 했는데 그 D가 어떤 문자 셀에서 D를 찾으라 했는데 없으면 있으면 1이다 2다 3이다 숫자가 나올 텐데 그 D가 적혀 있는 위치 값 그게 나올 텐데 없으면 오류가 생기거든요. 또 VLOOKUP은 언제 오류 생겨요? VLOOKUP식. VLOOKUP식은 일치하는 걸 못 찾았을 때
또 마찬가지로 오류가 생기죠. 첫 번째 인수에 오는 찾는 값하고 두 번째 인수에 오는 이 범위의 천열하고 비교를 하죠. 비교를 했는데 일치하는 걸 못 찾으면 이 식에 오류가 생기죠. 그래서 어떤 식들이 오류 생겼을 때 처리하는 것이 if else죠. 그래서 그 중에서 추주의 경우에는 첫 번째 인수에 번호 5개 하는데 지금 그 번호로 랭크가 왔는 거고요. 자, 이 랭크의 결과로 10까지 오면 인수가 10개가 와야 되고요. 100이 오면 랭크의 결과가 1에서 100까지면 100개가 와야 돼요. 그래야지 오류가 없는데 추주는 덜 쓰고 마무리하면 나머지 뒤의 상황은 전부 오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추주하고 if else도 같이 많이 쓰는 편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추주의 뒷상황을 표현을 안 해서 이 부분을 if else로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6까지만 추주 랭크로 일단 먼저 해볼게요. 자, 등급 자리에 자, 이 배출량을 이용한 순위를 구하는 거죠. 일단 추주의 첫 번째 인수로 순위를 구하고요. 랭크점 EQ 함수로 순위는 이 값이 전체의 다른 비교 대상과 절대 참조. 자, 큰 게 1등인가요? 자, 특별한 말이 없으면 배출량이 순위의 등급을 내림차순으로 하라 했네요. 내림차순이 뭔가요? 내림차순이 큰 게 위에 오는 게 내림차순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쉼표 찍어보면 되죠. 쉼표 찍어보면 위에 있는 0 이거 우리 맨날 생략했던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생략해도 되고 0 적어도 되고요. 자, 전 생략할게요. 자, 추주의 첫 번째 인수로 랭크가 왔어요. 추주의 첫 번째 인수로 잠시만요. 추주의 첫 번째 인수로 랭크가 오고 자, 쉼표 찍고 차례대로 1일 때의 값, 1일 때 상. 자, 2일 때도 또 번거로워도 다시 일일이 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죠? 상. 다음 중. 상중하를 일일이 다 적고요. 나머지 공백까지 적어주면 추주 랭크로 그냥 끝낼 수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덜 적고 갈로를 닫는 거죠. 마지막 상황을 덜 적고 갈로 닫는 거예요. 마지막 상황을 덜 적고 갈로 닫으면 이 식에 한번 엔터 쳐서 답을 한번 볼게요. 하면 이렇게 두 가지 상황, 마지막 7, 8에 대해서 오류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에 다시 고쳐주기를 if else이 추주식 뒤에 가서 쉼표 찍고요. 공백. 에라 있을 땐 공백으로 오류를 처리하라고. 추주식 뒤에 가서 쉼표 찍고 공백. 자, 그러면 자, 이 답 상중하 나오는 답들은 그대로일 거고 오류 있는 자리들이 공백으로 이제 표현이 바뀌었죠. 자, 3회의 1번이고요.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시간에서 시간은 뺄 수 있죠. 뺀 이용 시간을 표시 예와 같이 표시하라 했어요. 자, 몇 시간. 요거 구하면 되겠네요. 몇 시간인지 그걸 구하고 시간 글자는 연결시켜 주고요. 자,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단위에서 30분을 초과한 경우 30분을 초과한 경우 시간에서 시간을 빼면 뭐 1시간 30분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나오겠죠. 자, 시간에서 시간을 뺀 단위에서
30분을 초과한 경우, 그러면 분 단위를 봤을 때 30보다 크면 그런 이야기죠. 시간 빼기 시간을 계산했는데 그것의 분 단위 값이 몇 시간 몇 분 나온 것 중에 그 분 단위의 값이 30을 초과한 경우 1시간을 더하여 1시간을 더하라네요. 원래 그거 뺏는 시간에 요 빼기 했는 시간에 더하기 1시간 1시간을 더하여 뒤에 시간을 붙여 표시하시오. 원래의 그러면 요 1시간 만약에 30분이 걸렸다. 그럼 원래 시간에 1시간을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our if에 30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1시간을 더하라는 건 뭐에다가 더해요? 원래 시간 2시간에서 시간 뺏는 시간에서 시간 빼기 시간 했는 것에 시간 정보에다가 hour를 이용해서 구하는 시간 정보에다가 1을 더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할 필요 없죠. 30분 초과하면 더하고 초과 안 하면 안 더해도 되네요. 그러면 그냥 원래 시간 그대로 시간 빼기 시간 했는 요 시간 정보만 나오도록. 자, 시간이라는 글자 표현하려면 연결 연산자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그 연결 연산자를 쓰라는 말이 빠졌네요. 그죠? 여기에 연결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야 돼요. 자, 문제에서 빠졌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풀고 마지막에 요거 표현하려면 연결시켜서 시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나올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죠? 네. 문제에서 문제 내면서 좀 빠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문장 새로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시간, 종료 시간 빼기 시작 시간, 시간에서 시간을 뺄 수 있고요. 그 시간 단위에서 그럼 몇 시간 몇 분이라는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20분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뭐 이런 시간을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 시간에서 30분을 초과한 그러니까 분 정보만 비교해야 되죠. 그래서 이 단위에서 30분을 초과한 경우 이렇기 때문에 분 정보만 시간 빼기 시간 하면 몇 시간 몇 분이라는 정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분 정보만 뽑아서 그 분 정보는 요 분 정보는 30과 비교 가능하죠. 그래서 30이라는 숫자와 비교를 했고 자, 이런 경우 1시간을 더하라 했어요. 그죠? 1시간을 더하라. if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1시간을 더하라는 건 뭐에다가요? 그냥 더하기 1 이거 아니죠. 1시간을 더하라는 거는 기준이 있잖아요. 자, 원래 구했는 이 시간에 요 시간에다가 1시간을 더하라는 거니까 그것도 지금 1시간 20분이면 여기에 1시간을 더하는 거니까 2시간 20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뒷자리 빼고 앞에 요 시간에다가 1시간을 더하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시간 빼기 시간 했는 이 정보에서 시간 정보만 가져와서 거기에 1을 더해주라 그런 거죠. 더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30초가 아니면 1 더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원래 시간차를 시간에서 시간 뺏는 요거 요 시 정보만 있으면 되고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연결시켜서 시간이라 붙여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읽으면서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쭉 식으로 이어나가셔야 되죠. 종료 시간 빼기 시작 시간. 자, 한번 이것도 중간중간 단계를 한번 볼게요. 지금 요 셀에는 서식은 일반입니다. 자, 날짜나 시간 함수 사용할 땐 미리 한번 서식 한번 보세요. 지금 회계가 돼 있는가 일반이 돼 있는가 보니까 지금 일반이에요.
그래서 원래 시간에서 시간을 빼면 몇 시간 몇 분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지금 제가 중간에 엔터를 쳐버렸기 때문에 서식이 사용자 지정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따가 일반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시간에서 시간을 빼면 몇 시간 몇 분 이런 정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분 정보가 30을 초과하면 그런 거니까 요 시간 빼기 시간 했는 것을 미니트 함수 안에 넣어줘서 엔터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자, 0시 0분 나온 거 요거 일반으로 바꿔주면 30분 하는 30이 나온 거예요. 서식은 계속 일반으로 바꿔가면서 해주면 자, 그래서 미니트 함수로 시간에서 시간을 빼면 그 시간 차의 정보 몇 시간 몇 분 중에서 미니트를 통과해서 나오면 자, 몇 분 하는 지금 2시간 30분 중에 30이 나왔고요. 그 30을 이제 비교하는 거죠. 30보다 큰가 비교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서 자, 그 조건에 따라서 30보다 if 그래서 30 조건식 30보다 크면 1시간을 더하여 1시간을 더한다는 것은 2시간 차에서 자, C 3번 셀 빼기 B 3번 셀 했는 그 시간 차에서 자, 이 2시간 30분 전체에다가 더하기 1시간이 아니고 이거의 시간 정보에 시정보인 2라는 값에 더하기 1을 해준다 이런 거죠. 2라는 값에 더하기 1을 하고 쉼표 찍고 그렇지 않으면 뭘 해야 되는지 문장에 안 적혀 있어도 그 내포된 의미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2시간 차만 넣어주면 된다 이런 거죠. C 3번 빼기 B 3번 그냥 키보드로 이렇게 바로 적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그 2시간 차의 시 정보만 그대로 나오도록 자, 그리고 거짓일 때 요거 한 거예요. 그래서 갈로 닫으면 되죠. 자, 여기까지를 하면 2시간 30을 초과니까 2시간 30분이면 자, 요거는 2시간 차가 이거 빼기 이거 하면 2시간 30분 30을 초과한다는 건 같은 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하기 1이 안 됐으니까 2만 나오고 이거 같으면 3시간 50분 그러면 50이니까 30을 초과했겠네요. 그럼 원래 시간 차에다가 더하기 1해서 이거는 4라고 답이 나와야 되겠네요. 이 시간 차에서 30을 초과하면 이건 몇 분이죠? 시간은 못 빼네. 11시 20분 1시간 50분요. 1시간 50분이면 일단 초과하니까 1에다가 2 보태서 1 보태서 2가 되고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했던 식을 복사했을 때 그런 답이 나오는지 50 이건 0시간 50분이네. 1시간 50분이 아니고 그죠? 아까 요게 0시간 그냥 50분이니까 플러스 1에서 1이 나왔네요. 1. 그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시정보만 가져오는 겁니다. 시정보만 가지고 오고 거기에 연결 연산자 붙여서 시간 하는 글자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숫자 구하는 때까지 일단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문장에서 생략되어진 친절하게 시간 정보 그 차이의 시간 정보에서 1을 더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 정보만 넣어라 이렇게 친절하게 문장을 다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예. 적혀 있는 내용에 내포된 의미를 내가 파악을 해서 적어 주셔야 돼요. 자, 2번 볼게요. 자, 2번은 지점명이 광화문인 이게 조건이죠.
요 조건을 만족하는 계약 건수와 조건 만족하는 건수, 개수와 계약 총액의 평균. 계약 건수와 계약 총액의 평균, 두 가지 평균이네요. 건수라고 해서 이게 숫자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자, 지점명의 광화문인, 지점명의 광화문인 이 조건을 만족하는 계약 건수 자리의 평균과 계약 총액 자리의 평균을 구하라는 거죠. 문장 다시 보면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계약 건수 필드와 계약 총액 필드의 평균을 1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요 영역에 표시하시오. 두 개의 평균을 표시하라는 거죠. 이 자리에 여기는 계약 건수의 평균, 여기는 계약 총액의 평균. 이거 따로따로 두 번 해도 되지만 하나 구해서 옆으로 복사해가지고 답 나오게 그렇게 해볼게요. 자, 조건을 적는 자리는 여기 표시되어 있네요. 이 자리에 조건 쓰고, 그래서 요 조건 만족하는 계약 건수의 평균을 우리가 먼저 D-average 이용해서 구하고 1의 자리에서 내림하면 표시 예가 없네요. 1의 자리. 자, 우리가 이런 숫자가 있어요. 1, 10, 100, 1000. 그죠? 1의 자리에서 내림을 하면, 내림은 버림이랑 마찬가지죠. 자, 버리면, 자, 요렇게 답 나온다. 이런 뜻이죠. 1의 자리에서 버렸어요. 1의 자리를 버리면 이걸 0으로. 그러면 버림하여, 내림하여 표시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라운드 내림이니까 라운드 다운이고 두 번째 인수는 마이너스 1이고 이 중에서 함수 중 사용, 알맞은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이거 중에서 사용하라 했으니까 골라서 쓰라 이런 말이죠. 지점명 광화문 조건부터 표현할게요. 지점명 광화문을 복사해서 이 자리에 넣어 놓고요. 자,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 D-average 첫 번째 인수는 필드명 포함해서 다 넣고 두 번째 인수는 계산할 필드, 지금 제가 선택했는 셀은 계약 건수 자리에 대한 평균. 조건은 지점명의 광화문. 자, 하나의 답만 구하면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식에서 옆으로 복사할 겁니다. 그죠? 옆으로 복사할 때 요 색깔 볼게요. 요 색깔들 옆으로 복사했을 때 파란색 범위 옮겨지면 안 되죠. 빨간색 범위는요. 빨간색 주소는 옆으로 옮겨져야 되죠. 이 보라색 범위 옮겨지면 안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식을 생각해 보면 파란색하고 보라색 자리는 변하면 안 되고 빨간색 자리가 계약 총액으로 변해야 되고요. 자, 요렇게 구한 식을 버림하라 했으니까 라운드 다운 뒤에 가서 쉼표 찍고 마이너스 1. 그러면 절대 참조까지 다 맞게 수정했으니까 옆으로 채워보면 자, 계약 총액에 대한 것도 자, 커서 딱 넣어보니까 파란색 범위, 계산할 필드, 조건 범위 다 맞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3번은 영어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조건 요거 하나 만족하고 또 과학 점수가 60점 이상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 중에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비율을 구하는 식을 다 가르쳐 줬네요. 자,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 수. 그러면 count if s를 이용해서 요 학생 수를 구하고 나누기 전체 학생 수. 전체 학생 수는 count a를 이용하면 되겠죠. count a로 구해주면 비율이 계산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요 비율 자리 답 있는 데를 볼게요. 요 자리는 백분율 비율을 구하는 거라서
미리 문제 제공할 때 여기를 클릭해 보면 백분율 서식을 줬어요. 옆에는 그냥 일반 서식이고, 그래서 이 자리는 그 나누기 계산을 하고 나면 원래는 0. 얼마 나올 것이 백분율 서식을 미리 줘놨기 때문에 %로 표현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분자에는 count if s 함수를 써서 count if s는 범위 조건 이렇게 나열되어지면 되죠. 영어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그래서 이 범위 중에서 크거나 같다 60. 그 다음은 과학 점수가 60점 이상인, 그러면 이번에는 이 범위 중에서 크거나 같다 60. 범위 쉼표 찍고 따로, 또 조건 60 이상 하는 조건 따로, 또 범위 따로, 조건 따로. 그래서 쉼표 찍어가면서 범위 조건. 자, 그리고 갈로 딱 닫으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 수기 때문에 여기도 중간에 엔터를 쳐버리면, 아까 원래 백분율 서식이 있었잖아요. 엔터를 쳐버리면 원래는 2가 나와야 되는데 200%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분율 서식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한 번씩 중간중간에 엔터를 쳐보지만 시험 치면서는 괜히 엔터 쳤다가 왜 200%지 막 그렇게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다시 이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나왔더라도. 나누기, 그 다음 전체 학생수는 count A를 이용해서, 자, count A 인수 뭐 넣을까요? 자, count A는 비어있지 않으면 다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넣어도 되고, 다 넣는 거 아니고 이걸 넣든지 또는 이거를 넣든지 또는 이걸 넣든지, 이 4개의 필드 중에서 아무거나 한 자리만 넣으면 전체 학생 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4군데 범위 중에 마음대로 넣으시면 돼요. 자, 왜 답지하고 다르지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전체 학생 수는 뭐로 드래그를 하든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만 쭉 드래그하면 전체 개수 나올 거고요. 자, 이제 엔터 치면 25%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빈 셀이 아니면 다 헤아려 줄 수 있는 것이 count A입니다. 그래서 답지랑 그 주소가 다르다고 해서 신경 안 쓰셔도 되죠. 자, 4번. 기준일과 입사일을 이용하여 근무 연수를 구하고, 기준일과 입사일을 이용해서 근무 연수를 구하고, 지역에 따른 연차 일수를 더한 휴가 일수를 계산하시오. 자, 휴가 일수를 구하는 식은 기준연도 빼기 입사연도. 기준연도면 이어 함수 안에 기준일, 입사연도면 이어 함수 안에 입사일. 자, 그 두 개를 갈로 먼저 빼고, 계산의 우선순위로 요거 계산 먼저 하라고 갈로 했고, 곱하기 3 더하기, 그 다음 지역이 서울이면 여기서 if 함수가 들어가네요. 지역이 서울이면 5일, 그 외 지역은 7일. 자, 더하면서, 자, if 지역 셀이 서울하고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같으면 뭐라고 적죠? 자, 5라고 적으셔야 되죠. 5. 그죠? 우리가 여기서 계산한 숫자에 더하기 5라는 숫자를 더할 겁니다. 그 다음 그 외에는 7. 이렇게 이 앞에 식에 이렇게 5를 더하고 7을 더하라는 거예요. 5, 1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더하기 5, 더하기 7 이렇게 구하라 그런 뜻이죠. 자, 계산식을 한번 해볼까요? 자, 휴가 일수는 자, 이꼴 갈로 열고 기준연도
기준 연도니까 이 기준 1의 연도. 그래서 이어 함수 안에 기준 1 갈로 넣어주면 2025를 구했겠죠. 기준 연도 빼기 다음 입사 연도. 입사 연도도 이어 함수 안에 입사 1을 넣어주면 2013이 구해졌을 거고요. 계산의 우선순위로 요거 갈로, 이 갈로의 짝은 여기서 여기까지죠. 요 빼기 계산을 먼저 한 다음에 곱하기 3 더하기 다시 이제 조건을 비교해서 5 더할 건지 7 더할 건지.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if 지역의 값이 지역의 밑에 H14번 셀입니다. H14번 셀의 값이 서울이면 서울이라는 글자하고 같으면 5를 더하고 그렇지 않으면 7을 더해주라. 그래서 휴가일수를 구한 거죠. 자, 여기서 사용한 주소 중에 같은 행에 있는 주소 빨강색하고 보라색은 상대 참조일 거고, 여기 있는 기준일은 밑으로 복사해도 계속 똑같은 기준을 사용해야 되니까 기준일은 절대 참조. 기준일 자리는 절대 참조. 같은 행에 있는 요 주소들은 바뀌어 내려가서 입사일과 지역명은 바뀌어져야 되고, 그래서 상대 참조. 자, 그런 다음에 채워서 복사해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절대 참조, 기준일 자리를 절대 참조하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자, 5번 볼게요. 학번을 이용하여 학과 코드표를 참조하여. 자, 이렇게 Vlookup 함수 나오면 데이터를 봐야 되죠. 아무튼 이걸 참조해서 학과를 표시하라 했고요. 학과 코드는 학번의 왼쪽 두 글자. 그래서 Vlookup의 첫 번째 인수에 레프트 함수가 와야겠네요. 왼쪽 두 글자를 이용하고 학과 코드표에 없을 경우 코드 오류로. 그러니까 일치하는 거 못 찾을 때 if 해라 해주라는 거죠. 자, 데이터 하나도 안 봐도 이 함수만 딱 보이면 뭡니까? Vlookup 함수 안에 첫 번째 인수로 레프트 함수 올 거고요. 자, 범위 뭐 이렇게 인수 다 적고, 자, 이 식에 오류 있으면 if 에라로 코드 오류라고 적어주라. 이렇게 나오는 식이죠. 요거는 그냥 기본으로 늘상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죠? 다시 요 내용을 데이터를 보면서 새로 설명을 할게요. 자, 학과 코드에 학번에 요 두 글자하고 항상 여기 답 구할 때 이 레코드에 있는 정보 중에서 어떤 걸 이용하는지 이것과 비교 가능한 것이 이 정보 중에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Vlookup에서. 그래서 지금은 요 레코드에 있는 요 정보를 이 첫 열과 비교해서 첫 번째 열과 비교해서 두 번째 열이 답으로 오도록 문자네요. 정확히 일치. 됐죠? 이 값을 이 표의 첫 열과 비교해서 두 번째 열이 답으로 오도록 비교할 때는 문자니까 정확히 일치. 그러면 Vlookup에 4개 인수 다 했고, 그 중에서 이렇게 일치하는 거 없는 경우는 오류가 생기는 거죠. Vlookup 함수는 일치하는 걸 못 찾으면 오류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식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Vlookup의 첫 번째 인수로 왼쪽 두 글자, left 학번 셀의 두 글자. 그래서 첫 번째 인수로 그 레코드의 정보를 찾고자 하는 값, DE의 학과를 찾고 싶은 거예요. DE. 그래서 DE라는 정보를 가지고 쉼표 찍고 요걸 첫 열로 해서 나머지 다 범위 잡고, 가져올 것은 두 번째 열에 있고
일치 방식은 정확히 일치로 이렇게 갈로 닫으면 가장 기본 Vlookup 함수 유형이고, 자, 그런데 일치하는 걸 못 찾았을 때, 자, 앞에 if 에라 일치하는 걸 못 찾았을 때 우리는 뒤에 가서 자, if 에라의 두 번째 인수로 코드 오류라고 적어주라는 거죠. 자, 사용한 주소 중에 옆에 있는 이 빨간색 주소는 절대 참조했고요. 그러면 자, 사회 열어놓으시고 회원 아이디에 동일한 아이디가 2개 이상이면 여기가 조건식, 참이면 우수 회원, 그렇지 않으면 일반. 그래서 if의 조건식이 지금 조금 다른 것보다 복잡했죠. 자, 회원 아이디에 동일한 아이디가 2개 이상. 자, 이렇게 그냥 문장만 보시기보다는 데이터를 봐야죠. 자, 이 자리에 답을 구하는데 회원 아이디에 동일한 아이디가 2개 이상. 그 말은 지금 이 자리에 대여 일자별로 어떤 회원 아이디에 누가 어떤 책을 대여했는지 그게 적혀 있는 거니까 이 자리에서 원하는 것은 요 회원 아이디, 이 사람이 대여 횟수가 2개 이상인지 비교하라는 뜻이죠. 이 범위에 있는 이 회원 아이디들 중에서 요 코드표하고 같은 게 2개 이상이면 그런 이야기죠. 이 범위의 것 중에 이거하고 같은 것이 2개 이상이면 여기는 이 코드 중에 이 아이디들 중에 이거하고 같은 것이 2개 이상이면 문제의 내용이 그냥 문장만 읽을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2개 이상인지 그거부터 비교해 볼게요. 자, count if로 count if 이 범위 중에서 이 조건 이렇게 하면 범위 조건 하면 이 범위 중에 이 조건 만족하는 거 몇 개 있는지 요거 만족하는 거 몇 개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만약 옆으로 채운다 그러면 이 범위는 고정돼야 되고 이것이 그 다음은 이걸로 비교할 아이디 회원 아이디만 바뀌어져야 되니까 요 부분은 절대 참조해서 옆으로 복사해 보면 한 개인지 2개인지 답을 구한다는 겁니다. 일단 count if는 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찾은 이 숫자 값이 2개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2. 이게 조건으로 되도록 앞에 if 이렇게 찾은 조건이 2 이상이면 참이면 우수 회원, 그렇지 않으면 일반, 그리고 갈로 닫고. 자, 사용한 주소에 이미 절대 참조 맞게 해놨으니까 이제는 아까 2, 1 이런 답이 나왔는데 이제는 우수 회원 일반 이렇게 답이 바뀌는 거죠. 자, 2번은 출발 일자를 이용하여 출발 요일 표시하시오 했고 요일 번호는 일요일이 1로 시작하는 일요일이 1로 시작하면 뭐 실기에서는 사실 기억 안 나도 쉼표 찍어보면 알죠, 그죠? 위크데이의 인수로 날짜, 콤마 몇 번 할지 쉼표 찍어보면 힌트가 밑에 쭉 나오니까 쉼표 찍어보면 아는데 일요일이 1이다. 달력의 순서대로 있네요. 그러면 요거 1번 유형이네요. 1번 유형. 그러면 추즈의 첫 번째 인수에 위크데이가 오고 그 다음 위크데이의 답은 1에서 7까지니까 추주의 요 첫 번째 인수 외에 밸류 7번까지 인수를 7개를 더 넣어주면 되고요. 답으로 월요일 요런 형식이니까 우리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확히 3글자 형식으로 다 적어주면 돼요.
번거롭긴 해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choose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weekday로 출발 일자, 여기 십자 모양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클릭해도 됩니다. 출발 일자 콤마 일요일이 1번인 유형 1일 적어주면 되고요. 1 그리고 갈로 닫으면 첫 번째 인수에 위크데이가 맞고 쉼표 찍고 두 번째 인수부터 이제 1일 때의 값, 2일 때의 값, 일요일이 1인 유형을 했으니까 따옴표 안에 일요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일요일 세 글자로 적고요. 또 쉼표 찍고 월요일 계속 토요일까지. 자, 따옴표 쉼표 왔다 갔다 하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빠뜨리지 않도록 제대로 적고 있는지 오탈자를 살펴가면서 바로바로 하세요. 자, 3번 볼게요. 중간고사가 90점 이상이고 기말고사가 90점 이상인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성적 우수 장학생 수, 인원수를 구하라는 거네요. 조건 만족하는 인원수. 알맞은 거 count if s를 이용하면 되죠. count if s로 중간고사 범위 중에 90점 이상, 기말 범위 중에 90점 이상, 그렇게 해서 count if s로 숫자를 구하고 연결 연산자 붙여서 명자 이어주고. 자, 답 구할 자리에 equal count if s, count if s. 함수 선택할 때 실수 없도록 그죠? s자 붙은 걸로 하시고. 자, 중간고사 범위 조건으로 90 이상, 크거나 같다 90.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기말고사 범위 크거나 같다 90. 범위 조건 그리고 뒤에 갈로를 닫으시고, 그래야지 count if s가 계산되어졌고 연결시켜서 명자까지. 자, 4번요. 전월 매출액 중 세 번째로 큰 값. 그럼 라지 전월 매출액 콤마 세 번째로 큰 값과 또 두 번째로 작은 값의 차이. 그럼 빼기 스몰 함수로 전월 매출액 콤마 작은 두 번째로 작은 값. 그러니까 스몰에 2 해주면 두 번째로 작은 값. 문장대로 그냥 쭉 풀면 되겠네요. 그죠? 자, 라지 전월 매출 중 세 번째로 큰 값. 전월 매출액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값. 빼기 스몰 함수로 전월 매출액 중에 두 번째로 작은 값. 세 번째 큰 값 빼기 두 번째 작은 값.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죠. 이 범위 중에 세 번째 큰 값 빼기 이 범위 중에 두 번째 작은 값. 큰 걸로부터 세 번째, 작은 걸로부터 두 번째. 자, 5번 보면 지점명과 제품 코드의 마지막 한 문자 가격표 이용해서 판매가를 구한 후 판매 금액 계산하시오. 판매 금액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가, 요거 하나 구하고 곱하기 이거 구하면 되죠. 자, 판매 수량과 판매가 곱하는데 데이터를 보면 판매 수량은 판매 금액 옆에, 판매 수량은 옆에 있는 거고 곱하기 판매가인데 판매가는 여기에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찾아와야 되죠.
그래서 테이블 모양을 보니까 첫 행과 비교해서 세 번째 행의 답을 찾아오는 H 룩업이고, 자, 이 값과 비교할 글자는, 자, 여기에 오는 글자와 비교할 글자는, 자, 이 레코드의 정보 중에서 여기 있는 정보 중에 문제에서, 자, 지점명과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 요거, 그러면 경기 S, 그럼 그 중에 경기, 여기 S인가요? 경기 S의 세 번째 행에 있는 답을 판매가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값이 이 레코드의 정보 중에 이것과 이것을 연결시켜서 경기 S를 요 첫 행과 비교해서 세 번째 행의 답을 찾아오도록. 자, 최근에 나오는 유형 중에 이렇게 여기 있는 값 중에 이 글자와 이 글자를 연결시킨 것을 이거랑 비교하는 그런 유형들이 최근에 조금 나오고 있네요. 자, H룩업의 첫 번째 인수로 이 레코드의 정보, 이 레코드 정보 중에 요거하고 연결, 그 다음 오른쪽 한 글자 라이트 제품 코드의 한 글자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이게 경기 S 이렇게 된 거죠. 그 경기 S를 쉼표 찍고요. 여기서부터 전체 범위 잡고 절대 참조 쉼표 찍고 답으로 가져올 건 판매가니까 판매가는 3행. 다음 일치 방식은 어떻게 할까요? 문자죠. 정확히 일치로 그렇게 해서 갈로 닫으면 판매가를 구한 거죠. 자, 이 식은 판매가식이고 판매가 앞에 물론 뒤에 가도 됩니다. 그죠? 곱하기는 순서 상관없으니까. 자, 판매 수량 곱하기 나중에 적어도 되겠죠. 이렇게 판매 수량을 앞에 곱하고 뒤에 판매가를 H 룩업식으로 찾아오면 됩니다. 자, 그럼 5회입니다. 5회 1번.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 그 외에는 주말.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 자, weekday 함수로, 자, if의 조건으로 weekday 함수 날짜, 콤마 몇 번 유형을 할 건지 밑에 이렇게 제시를 안 했을 땐 내가 원하는 거 하면 돼요. 근데 제시해 줬네요. 단 요일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유형. 자, 달력 순서가 1, 월, 화 이렇게 가서 토요일까지 가잖아요. 요 순서대로 1번이면 1, 2, 7까지 가면 1번 유형이죠. 월요일을 1부터 해서 토요일 6, 일요일 7 이렇게 가는 게 2번 유형이에요. 그죠? 물론 쉼표 찍어보면 알 수 있는데 어쨌든 2번 유형이고요. 필기 시험 치려면 또 외워야 되니까. 자, 2번 유형으로 했을 때 그럼 월요일이 1부터니까 1에서 얼마까지요? 5까지. 1에서 5까지가 평일이란 뜻이죠. 그래서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 요거 저번에 필기 문제에도 이런 유형 있었네요.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거 대신에 뭐 해도 돼요? 6보다 작으면 해도 상관없죠. 6보다 작으면 해도 되고 5보다 작거나 같으면 평일, 그 외에는 주말. 자,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if의 조건으로 weekday 응시일에 쉼표 찍어보면 월요일이 1인 유형은 2번이죠. 2번. 그리고 갈로 닫아요. 자, 그래서 이 값이 얼마면 평일인가? 월요일이 1인 2번 유형을 하면 월화수목금, 그래서 5까지 작거나 같다 5, 5보다 작거나 같으면 평일, 그렇지 않으면
주말. 평일 주말 할 때는 만약에 이거 아까 문제에 요런 말이 없어도 요일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하시오란 말 없어도 우리는 2번 유형을 하는 게 계산하기가 훨씬 편하겠네요. 그죠? 2번 유형을 해야 계산하기가 편죠. 1번 유형을 하면 7하고 1이 주말이 되니까 칙이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2번 유형으로 하시는 게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하겠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2번.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학점 기준표 참조하여 학점 계산하시오. 평균은 중간 기말로 구하고, 그래서 에버리지와 H 룩업. 자, 함수 이름만 보더라도 H 룩업의 첫 번째 인수의 에버리지 함수로 그 레코드 정보를 표현하고, 그 다음 범위, 그 다음 행번호, 그 다음 일치 방식. 점수니까 아마 일치 방식은 숫자 유사일치 되겠네요. 그죠? 유사일치. 데이터 보면서 다시 한번 보면 자, 이 기준표에 요 숫자 이 자리들은 숫자입니다. 그죠? 0 이상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0이라는 거죠. 60 이상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60. 그래서 이거 서식을 싹 빼보면 서식 없도록 일반 서식을 빼보면 이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것은 의미만 전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것과 비교해서 세 번째 행에 있는 이걸 답으로 찾아오는 거죠. 자, 서식은 다시 원래대로 실행 취소 돌려놓을게요. 그래서 0, 60, 70, 80, 90 유사일치로 푸는 거고, 이 첫 행과 비교할 이 레코드의 정보는 요 두 점수의 평균. 자, 그래서 자, H 룩업으로 H 룩업의 첫 번째 인수로 그 레코드의 정보 에버리지 이 두 점수의 평균, 두 점수의 평균을 쉼표 찍고요. 요 첫 행과 비교할 거고 절대 참조. 이 범위 빨간색 범위 중에 세 번째 행이 답으로 오도록 일치 방식은 유사일치로 유사일치는 생략해도 되고요. 자, 3번은 학과가 경영학과인 조건이네요.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 평점 계산할 필드 평점, 함수는 평균이니까 디에버리지. 자, 요 학과 경영학과 조건은 여기다 표현하고요. 평균은 소수점이야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반올림이니까 라운드, 둘째 자리까지, 결과적으로 둘째 자리까지. 그러면 자리값은 2죠. 자릿수는 2. 자, 조건부터 학과, 경영학과 두 개 복사해서 붙이고, 일단 먼저 D에버리지부터 해보면 D에버리지 첫 번째 인수는 다 넣고, 두 번째 인수는 계산할 필드 평점의 평균을 구하라. 그래서 평점 자리. 다음 조건은 학과가 경영학과. 이렇게 하면 경영학과의 평균을 구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라운드 반올림 하라 했죠. 라운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그래서 쉼표 찍고 2 양수로 2를 적죠. 자, 4번요.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 전략이 모두 70 이상인.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도 70 이상, 회계도 70 이상, 경영 전략도 70 이상. 세 번의 조건 비교를 해야 되니까 S 붙은 걸로 하면 되겠네요. 그런 학생 수.
count if s는 범위 조건, 범위 조건. 조건은 전부 70 이상 표현해야 되니까 요거 문자니까 따옴표로. 그래서 그렇게 그 조건 만족하는 걸 필터해서 개수를 헤아리는 겁니다. 자, equal count if의 s. 커뮤니케이션 이 과목이 70 이상, 또 회계 과목이 70 이상, 경영 전략 과목도 70 이상. 자, 세 개 모두 70 이상인 자, count if s는 모두 다 만족하지 않으면 못 구하죠. count if s로 이렇게 범위 조건, 범위 조건, 범위 조건 쭉 나열해주고 엔터 치면 그 개수를 헤아리는 거죠. 그래서 다 70 이상인 거 여기 하나 있네, 그죠? 다 70 이상인 거 2개 있고, 다 70 이상인 거 요거까지 3개. 그래서 3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5번은 학과의 앞 세 자리 세 문자와 학과의 앞 세 문자 left, 그다음 입학 일자의 연도 이어 함수를 이용하여 입학 코드를 표시하라 했고요. 학과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 세 글자를 뽑아서 그 중에 첫 글자만 대문자로. 그러니까 left 함수로 학과 셀에 세 글자를 뽑아낸 것을 다시 첫 글자만 대문자 해야 되니까 proper 안에 넣어주면 첫 글자만 대문자가 됐고, 그러면 요거까지 구하고, 그 다음 연도의 입학일자의 연도, 입학일자가 이거면 그 중에 연도, 요거는 연결시켜서 이어 함수 안에 입학일자 해주면 요 네 자리 그렇게 구하겠네, 그죠? 자, 학과의 왼쪽 세 글자, 그래서 left, 학과 셀에 3 해주면 학과의 왼쪽 세 글자를 구했고, 이 세 글자를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도록 proper 함수 안에 쏙 넣어주면 proper 갈로 안에 left로 구한 세 글자를 넣어주고, 그러면 HEA까지 구했고, 연결시켜서 입학일자의 연도를 구하죠. 이어 함수 안에 입학일자 셀 G29번 셀을 갈로 닫을게요. 그럼 앞 세 글자와 연도 네 글자가 표시되어졌어요. 자, 여기 사용한 주소 같은 행의 것밖에 없으니까 상대 참조로 그대로 두시면 되고, 채워서 복사할게요. 자, 6회의 1번이고요. 지점이 동부인 조건이 있죠. 조건 요 자리에 표현하고, 지점이 동부인 매출액의 합계, 계산할 자리는 매출액이고, 합계는 자, 조건이 있는 합계니까 뒷섬을 이용하고요. 동부 지점 합계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라운드업을 쓰고요.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 예가 있으면 이것만 딱 보면 되죠. 마이너스 3. 라운드 더 업에 두 번째 인수로 마이너스 3을 넣고요. 자, 지점 동부를 따로 표현 안 하고 요 자리에 이 주소에 넣어라 라는 말이 없었으면 이걸 그냥 바로 조건으로 써도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저기 어디 넣어라 했으니까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고, 그 다음 답적힐 셀에 equal D sum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 뒷섬의 첫 번째 인수는 필드명 포함해서 전체 다 넣고,
다음 두 번째 인수는 계산할 필드. 무엇에 대한 계산입니까? 매출액의 합계. 그래서 매출액 필드. 요 숫자들에 대한 합을 구하고 싶은데 우리는 요 매출액 필드명을 선택해 주면 돼요. 그 다음 조건은 지점이 동부. 필드명을 써줘야 첫 번째 인수부터 필드명 썼기 때문에 필드명을 계속 써줘야 요 지점이라는 필드 찾아서 요 동부라는 글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비교 검색하기 위해서 필드명을 계속 인수로 넣었고요. 자, 이 값에 대해서 올림을 하라 했어요. 그래서 라운드업 1000자리까지. 그래서 0세자리 나와야 되니까 쉼표 찍고 마이너스 3. 자, 2번은 상여금이 120만보다 크면서 우리 이런 문제에 나와 있던 거네요. 상여금 셀이 이 범위 다음 조건으로 크다 120만. 자, 이거 문자로 따옴표 넣어야 되죠. 요거면서 또 기본급 범위가 기본급의 평균 이상. 자, 크거나 같다 에버리지. 기본급들 기본급 범위. 자, 그러면 이 에버리지 함수로 구한 함수, 이거는 에버리지는 함수가 계산을 하도록 따옴표 안에 넣으면 안 되고 크거나 같다는 또 문자라서 따옴표 안에 넣어야 되고, 그럼 이 문자와 이 함수를 연결을 시켜서 하나의 조건으로 만들어내야 되죠. 이거는 굳이 이거 문자, 이거 숫자 따로따로 이거 따로 연결 120만 이렇게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건 더 이상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전체 하나로 묶어버렸지만, 이거는 함수는 계산을 해야 되고 부등호는 문자고, 그러니까 이 문자와 이 함수의 결과물 숫자 나오겠죠. 그 숫자까지 결합을 시켜서 조건으로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 따로 연결 에버리지 함수로 평균 구하고, 그래서 기본급의 평균 이상 하는 조건을 표현했고요. 자,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인원수니까 count if의 범위 조건, 범위 조건 그 형식으로. 자, 그렇게 다 푼 다음에 그렇게 하면 숫자 몇 명 나오겠죠. 그거에 뒤에 명자까지 또 붙여줘야 됩니다. count if s로 다 처리한 후에 명자를 또 한 번 더 연결시켜서 붙여주고요. 연결 연산자가 두 군데 들어가네요. 자,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 count if s에 첫 번째 인수는 상여금이 120만보다 크면서 범위 조건, 범위 조건. 자, 범위는 요만큼, 조건은 자, 크다 120만 120만보다 크고, 그러면서 범위 조건 했죠. 다시 한번 이번에는 기본급 중에서 기본급 범위 콤마 기본급의 평균 이상. 120만처럼 딱 정확한 숫자를 줘버리면 요 형식처럼 쓰면 되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를 준 게 아니니까, 자, 크거나 같다 평균 이렇게 하고 싶어서 크거나 같다는 문자 부분 따로 두고 연결시켜서 평균을 구하는 거죠. 에버리지. 자, 무엇의 평균인가 하면 기본급의 평균. 그래서 기본급 범위를 다시 넣어서 갈로 닫으면 이 기본급의 평균과 크거나 같다가 같이 결합이 돼서 하나의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얼마 나오겠죠. 그 나온 값과 결합해서 얼마 이상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count if s의 갈로를 닫아줘야 계산이 숫자가 답 나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숫자 답 나온 것 뒤에 다시 한번 명자를 붙이죠. 그래서 여기에 갈로, 이 갈로를 잘 빠뜨리시거든요. 빠뜨리는데 이거
어디가 count if s의 끝이 났는지 count if s의 인수를 생각하시면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로를 빠뜨린다는 건 인수 구조를 생각 안 했다라는 뜻입니다. 실수가 아니고 범위, 조건, 범위, 조건 그러면 다 끝났으니까 count if s의 갈로를 닫아줘야죠. 자, 3번 볼게요.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서 8번째 문자 나오면 몇 번째 글자? 그러면 미드 함수 나와야 되죠. 주민번호의 8번째 문자라는 건 8번째 한 글자. 4번째 글자 나오면 4번째로부터 한 글자. 그런 식으로 몇 번째 문자는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고요. 자, 그 값이 1 또는 3은 남. 자, 추즈가 나왔으면 이런 의미를 찾아야 되죠. 1은 남, 2는 여, 3은 남, 4는 여. 오류 없이 끝나려면 요 1, 2, 3, 4에 대해서 남녀를 다 처리하면 되겠네요. 요거 앞에 추즈의 첫 번째 인수로 1, 2, 3, 4까지 나오는 미드를 하고 남, 여, 차례대로 4개를 다 써야죠. 남, 여. 이렇게 하면 오류 없이 추즈 미드의 형식으로 답을 구하네요. 자, 성별 자리에 추즈 미드 나오면 그냥 항상 요 형식 유형이죠. 추즈의 첫 번째 인수로 미드, 주민번호의 8번째 한 글자. 자, 문자 셀 시작 위치 8번째부터 시작해서 1은 개수 한 글자 8번째 한 글자 쉼표 찍고요. 추즈는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1, 2, 3, 4 나오는 첫 번째 인수 자리에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숫자 나오는 인덱스 넘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값이 자, 쉼표 딱 찍고 나면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value 1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첫 번째 인수가 1일 때 뭐를 처리할 건지 1일 때 우리는 남이라고 적어주고 싶은 거죠. 1일 때 남이라고 적고 싶고 쉼표 찍고 그럼 2일 때는 여라고 적고 3일 때는 남 4일 때는 여 그리고 갈로 닫으면 자, 미드의 결과는 1, 2, 3, 4 4가지고 우리는 4개의 인수를 적었으니까 오류 없이 전체가 다 완성이 되겠죠.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은 최우수. 자, 첫 번째로 높은 사람 라지 함수 이용해서 if 자, 라지를 앞에 쓸까 뒤에 쓸까? 자,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은 최우수 했는데 그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일단 라지 함수가 필요한 거는 아실 거예요. 그죠? 총점들 범위, 총점 범위 중에서 제일 큰 거, 그게 첫 번째로 큰 거죠. 자, 이 제일 큰 거, 이것이 이 레코드의 정보는 아니죠. 자, 이 총점 중에서 제일 큰 값 찾으면 뭐 이 중에서 어떤 한 값 찾았겠죠. 지금 데이터 얼마 안 되니까 188점 찾았잖아요. 자, 이게 이 레코드의 지금 요 순위를 구하기 위한 이거 맞나요? 요 순위 자리에 최우수, 우수, 공백을 넣기 위한 그 이 레코드의 정보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 레코드 중에서는 요 총점, 이 총점의 값이 라지가 찾아낸 제일 큰 값과 비교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교를 해야 되는 건 if의 조건식에 제가 조건식 적을 때 비교를 했어요. 비교하는 부등호를 넣는데 왼쪽에 그 레코드 정보를 넣고요. 오른쪽에 비교할 어떤 값을 넣으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요 176점이 라지로 구한 그 값과 같은지 그렇게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레코드 정보인 이 총점의 값이 라지 함수로 이 총점들 전체 범위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찾았는데 이 값하고 같은가 비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값하고 같으면 최우수, 그렇지 않으면 다시 거짓인 자리에 다시 if 들어가서 한 번 더 이 총점이 그 다음은 두 번째로 높은 사람 라지로 범위 중에서 총점들 범위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값하고 같은가 또 비교하고, 그래서 그러면 우수, 그것도 아니면 공백, 끝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호나 부등호 있는 비교하기 왼쪽에 이 사람의 정보 총점 값을 놓고 그 다음 그거를 뭐하고 비교할지 그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등호 왼쪽에 뭐가 요 총점 2 하는 부분을 처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if의 조건으로 자, 라지가 먼저 올 게 아니라 라지 먼저 와도 사실은 답이 틀리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어가 되는 그 레코드의 정보 그걸 먼저 넣어야 해석하기가 말로 표현하기가 좋다 하는 겁니다. 이 총점이 같으면 돼요. 라지로 총점들 전체 총점들 범위 중에서 자, 이 범위 절대 참조 필요하죠. 제일 큰 값하고 같은가 이렇게 비교를 하고 그러면 최우수,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if, 다시 한번 또 총점의 값이 I17번 셀의 값이 이번에는 라지 총점들 범위들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았는데 그 값하고 같은가 비교하고, 자, 그거하고 같으면 우수, 그것도 아니면 공백, 두 번째 갈로 닫고 첫 번째 if 갈로 닫고. 그래서 우수 하나, 최우수 하나, 나머지는 다 공백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원서 번호의 왼쪽 첫 번째 문자와 첫 번째 문자 레프트 문자와 영역 참조해서 지원과를 표시하라. 자, 오류 발생 시 H룩업과 레프트 형식에 오류 있으면 코드 오류라고 표시하라 했고요. 자, 그래서 이거에 H룩업, V룩업도 항상 이 레코드의 정보 이거가 왼쪽 한 글자가 이 첫 행과 이 범위의 첫 행과 비교해서 두 번째 행이 답으로 오도록. 자, 일단 H룩업 레프트 이용해서 먼저 풀어볼게요. 이꼴 H룩업의 첫 번째 인수로 이 레코드의 정보 왼쪽 한 글자. 그러니까 이거 H룩업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다 또 if로 풀 수 있어요. 그죠? if로 풀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if의 왼쪽 비교하는 부등호 왼쪽에 오는 값이나 이 H룩업의 첫 번째 오는 값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그래서 왼쪽 한 글자가 레프트 원서 번호의 왼쪽 한 글자를 자, 심표 찍고요. 요 첫 행과 비교할 거고 절대 참조. 답으로 가져올 건 두 번째 행. 일치 방식은 문자니까 정확히 일치로 이렇게 갈로 닫으면 자, 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오류가 생긴다는 건 일치하는 게 없는 경우죠. 이렇게 A처럼 오류가 있으면 일치하는 게 없으면 오류가 생길 거고 오류 생겼을 땐 if error 뒤에 가서 심표 찍고 코드 오류
라고 표현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갈로 닫고.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들도 H룩업과 레프트가 나왔을 때 오류가 생기면 if 에라로 뒤에 바깥에서 마무리 처리하는 걸로. 그래서 코드 번호가 있는 것은 다 학과명이 적히고 A처럼 코드명이 없으면 코드 오류라고 표현되어지는 겁니다.